네, 안녕하세요. 넘버원 정석투자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넘버원 정석투자 시간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9시 25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금요일 날 9시 25분에는 꼭 넘버원 정석투자를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번 주에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조금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익이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좀 매력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바라볼 만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좀 이제 어느 정도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윤곽이 대략 잡히고 나서 이제 행사가 좀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이번 주에는 좀 양호한 시장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기분이 좀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직 뭐 여러분들이 대선이 완벽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번에 대선 되게 팽팽했죠. 뭐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가 또 이제 바이든이 좀 역전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관련주 뭐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이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돼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셔야 될 좀 포인트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하는 카메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대선 관련돼서 제가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요. 자, 전반적으로 쭉 이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진하게 된 쪽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인단을 좀 확보한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으로 짙은 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쪽들은 바이든이 이제 선거인단을 확보한 자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한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조지아 요 주에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조금 리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방금 몇 시간 전에 뉴스 나온 것들 보시게 되면은 이 조지아 주에서 지금 바이든 다시 한번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사실상 어느 정도 바이든 쪽으로 거의 승기가 잡혀가는 거긴 한데, 제가 어떤 포인트를 한 가지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조지아주를 만약에 바이든이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선거인단이 16명의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이 주를 확보하게 되면은 바이든의 선거인단은 269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270석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건데, 바이든이 뭐 이제 한 석 빼놓고 나서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바이든이 이기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이번에 좀 되게 변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변수를 한번 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조지아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가져가서 269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주,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혹은 여기 애리조나나 지금 네바다 이런 쪽에 지금 아직 완벽히 그 승리가 좀 결정되지 않은 이런 주에서 만약에 모두 다 트럼프가 가져간다고 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게 269석 그리고 트럼프도 269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또 골치 아픈 상황이 한번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대통령을 이제 실제로 이제 선정을 할 때는 이렇게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하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근데 이번에 지금 투표 하원 쪽으로 가게 되면 아직 공화당 쪽이 조금 우세한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실제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좀 기억하시고, 뭐 너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크게 배팅하시기보다는 좀 최종 결과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가 일단은 바이든이 조금 가져가는 쪽으로 가지만,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생기면 이런 좀 예상치 못한 흐름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뭐 주말쯤에 대략적으로 더 윤곽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말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요거 이제 관련되고 이번 주 시장에서도 요거 관련돼 가지고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대표적으로 뭐 5G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워낙 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오늘은
좀 대선 이거랑 무관하게 조금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흐름들이 조금 이제 보이는 게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쪽은 제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단기적인 뭐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쪽에서 약간의 변화가 약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 내년에 시장의 키워드는 이 TOF가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TOF가 뭔지 요거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적혀 있죠. 이거의 약자가 TOF라고 합니다. TOF는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채택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일단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3D 요새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3D 모델을 좀 구현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이 TOF 카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물이 있죠. 뭐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을 텐데, 여기 카메라가 렌즈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빛을 쏩니다. 자, 여러 개 이렇게 빛을 쫙쫙쫙 이렇게 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빛이 들어갔다가 이제 반사되는 게 들어가는 쪽이 하나의 렌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인지 이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TOF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빛을 쐈는데 반사되는 시간이 좀 길다 하면은 얘는 조금 더 이쪽은 깊겠구나, 혹은 이제 반사되는 시간이 좀 짧다라고 하면 좀 깊이가 짧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를 발사를 하고 이걸 돌아오는 시간으로 이제 3D 센싱을 하는 게 TOF 카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TOF 이거 그 3D 센싱 하는 거 있어가지고는 TOF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SL 방식, 뭐 스테레오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더 있는데, 앞으로도 3D 센싱 쪽에서는 이 TOF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탑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인식 거리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 이제 저런 TOF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지금 뭐 있는 것도 있는데, 가정하게 되면 기존의 SL 방식이 원래 이거 TOF 전에는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SL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인식하는 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빛을 쏴가지고 인식하는 그 거리가 1m가 안 됐습니다. 1m 이하의 거리에 있는 것들만 인식이 가능했었는데, TOF로 가게 되면 인식하는 거리가 1m 이상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가까이 있는 물건만 3D 센싱 할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까지 3D 센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3D 센싱 쪽에 탑재가 되는 거는 사실상 SL 방식을 이기고 TOF가 앞으로 계속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전력 소비나 이런 부피 때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SL 방식도 그렇고 조금 단점이 전력을 많이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여서,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된 배터리 안에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 제한된 배터리를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전력 소비량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TOF의 그 장점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부피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모델들은 좀 부피가 있는 편이어서 좀 카메라의 크기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 TOF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3D 센싱 쪽에서는 점점 TOF가 많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요거죠. 미래 산업과의 시너지.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뭐 기업들도 앞으로 3D 센싱을 어디에 이제 적용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TOF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산업에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AR, VR을 아마 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3D 센싱을 하게 되면 카메라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물체가 없는데 앞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가상 화면들을 구현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내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잡아내가지고 그 행동에 따라서 뭐 자동차가 어떤 방향 특정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다 TOF 카메라랑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커서 기존 방식보다는 이쪽으로 앞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추세예요. 가는 추세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탑재된 그런 이 TOF 카메라가 채택이 된 모델들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0 5G 모델의 TOF 카메라가 처음 탑재됐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보다 사실상 삼성이 더 제일 빠르게 이제 탑재를 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S10에도 이제 탑재를 시켰고요. 여기 노트 20이 아니라 노트 10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노트 10에도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0에도 이제 그 TOF 카메라를 탑재를 했고 최근에 가장 이제 삼성 쪽에서 나왔던 가장 최신 모델이 노트 20이죠. 노트 20이 있는데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TOF 카메라가 탑재가 안 됐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TOF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탑재를 꾸준하게 해왔지만 노트 20에는 조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도 활용할 게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탑재를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삼성은 지금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아이패드 4세대 모델에 처음으로 이제 TOF 카메라를 탑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모델이죠. 이번에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적으로 출시는 아직 안 됐는데 사전 예약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에도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이 두 가지 모델의 이 TOF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늘리는 쪽으로 점점 이제 신제품에 계속 탑재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나 오포 이런 중화권에서도 채택량이 요즘에는 많이 좀 증가되고 조금 비싼 모델에 하나 둘씩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이제 오늘 TOF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때문에. 뭐 뭔 소리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이고 있는 추세죠. 근데 반면에 애플 쪽은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따라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TOF 카메라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플 때문에 내년부터 TOF 탑재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쪽에 이제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던 그래서 혁신을 만들었던 게 처음 애플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폰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해 왔는데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핸드폰에 이어폰 잭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하는 잭도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폰 잭이 음악 듣는 이런 잭이 따로 있었죠. 그 잭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애플에서 그걸 먼저 없앴습니다. 그걸 없애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삼성에서도 그걸 없앴고 중화권에서도 이런 이어폰에 꽂는 잭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먼저 조금 혁신을 하는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팟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예 무선 이어폰을 이제 애플이 먼저 뽑아내면서 그 시장을 점점 확대시켜 나갔었죠. 그러고 나니까 삼성도 이제 무선 이어폰을 출시를 했었고, 뭐 중화권에서도 이제 무선 이어폰들을 계속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늘 애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삼성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지만 아이폰, 그 애플 쪽에서는 TOF 카메라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게 분명히 애플 쪽에서는 미리 이제 TOF 쪽을 뭐 활용을 하기 위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폰 이게 정식적으로 출시는 완벽히 된 건 아니어서 이게 나와서 봐야지 좀 알겠지만, 이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TOF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증가되고, 그리고 활용한 것들이 좀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삼성이나 중화권에서도 꾸준하게 이 TOF 카메라를 오히려 더 탑재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쪽, 요새 스마트폰 쪽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볼 건 없는데 내년에는 이런 키워드가 되면서 TOF 쪽의 좀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리 관련돼 가지고 뭐 흐름들을 좀 뭐 체크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 제가 일부 이제 기사들의 이제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제 TOF 쪽을 줄이고 있던 그 삼성에서도 이미지 센서의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얼마 전에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TOF 센서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삼성 쪽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 센서 쪽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플러스 이제 이 센서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TOF 시장이 확산이 되지 않으면 이 센서를 만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삼성에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런 센서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TOF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기사에서 조금 발췌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스마트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협원 로봇, 룸 매핑, 뭐 재고 관리 등등 이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영상 시스템, 이런 로봇이라든지 뭐 재고 관리하는 데 있어도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완벽히 그런 그 3D를 구현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TOF가 점점 채택률이 높아지고 그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산업용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스마트폰 쪽 말씀드렸는데 이런 산업용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에 운전자나 뭐 이런 데 자동차 쪽에 탑승자를 감지하는 그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TOF 카메라 시장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 그게 좀 내년쯤에는 이게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대선 관련된 뭐 종목들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막 낙폭 컸던 종목들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맞지만은 이런 쪽도 산업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도 꾸준하게 한번 체크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TOF 관련주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F 관련주는 LG이노텍, 나무가, 뭐 이런 동훈한테 이런 드림텍, 미래컴퍼니, 코렌 이런 식의 회사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는 LG이노텍이나 나무가 이 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좀 카메라 쪽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회사고, 동훈한텍이나 뭐 미래컴퍼니, 코렌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TOF 카메라의 그 탑재량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따라서 이제 붙어 올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TOF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뭐 동반 성장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종목만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LG이노텍인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TOF 시장에서는 가장 뭐 앞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뭐 자사 LG 핸드폰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애플향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애플 쪽으로 보통 공급을 많이 하는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TOF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이폰 12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보통 이제 아이폰 관련된 실적을 찍히는 시점들이 통상 3분기에 찍혀요. 3분기에. 원래 한 9월, 뭐 이런 9월 달이나 이런 데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늘리면 3분기에 원래 실적이 대부분 찍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폰 출시가 조금 연기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4분기에가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4분기. 3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는 있어도 4분기에는 최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OF 모듈, 이 TOF 카메라가 아직까지 뭐 시장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은 아이폰으로 지금 이제 공급하는 TOF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쪽 시장이 아이폰 쪽에서 커지고 TOF 시장이 점점 채택량이 늘어나고 아이폰 판매량이 더 증가되고 이러면 일단 뭐 LG이노텍을 뭐 좀 대형주긴 하지만은 당연히 뭐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는 애플 쪽이 아니라 삼성 쪽을 조금 바라본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들이 한번 발표가 됐어요. 삼성전자 이제 내년에 출시될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뭐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노트 시리즈 이쪽에 플래그십 모델의 이제 카메라 공급하는 회사로서 메인 공급사로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메인 공급사로서. 그래서 내년에 출시된 뭐 S21이라든지 혹은 노트 시리즈에는 뭐 나무가의 이제 카메라 모듈이 많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무가 같은 경우 TOF에서 사실상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TOF의 기술력이 좀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TOF 시장이라든지 전장용, 삼성 쪽도 이쪽을 앞으로 채택하고 많이 늘린다고 하면은 나무가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2021년 컨센서스가 모듈 쪽도 증가하지만은 이것 때문에도 컨센서스 꽤 크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무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인데, 미래컴퍼니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이 메인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의료 장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고, 사실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한 90% 정도 이제 매출 비중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좀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쪽으로 해서 얼마 전에 발표하는 게 이제 협력업체 협업을 좀 체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 고해상 TOF 이 센서용 칩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해상 TO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처리하는 용량이 많다 보니까 좀 화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칩을 같이 탑재를 하게 되면 그 처리량이 좀 빨라지고 용량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LG이노텍, 나무가, 미래컴퍼니는 이제 TOF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대선 관련된 거를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TF 관련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